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 주문하셨죠? 국민이 먼저입니다. 지호님, 네? 뭐 측근이라고 그러는데 책 뭐 미리 좀 하나 어떻게 안 저는 됩니까? 그 흑살 껍데기니까요. 저 아직 아, 못 보고 저도 이제 다음 주 이제 26일 날 요 가까운 서점에 가서 한 권 사서 보려고 합니다. 아니, 박상수 변호사도 뭐 어떻게 좀 저도- 미리 좀 안 돼요? 내돈내산으로 오늘 아니 주문했으면 미리 저한테 좀 이렇게 빼서 저한테 좀 주셔야 제가 또 그거 저 이렇게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그 공짜가 아니라 미리 내용을 제가 좀 알아야 아, 그런 거 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안 줘요 지금. 아 근데 측근들 맞아요 진짜. 아, 모릅니다.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몰라서. 요, 어쨌건 이 보셨다는 뭐 분들도 책 내용 있던데. 지금 기자들이요 지금 난립니다. 이 책을 지금 미리 구하려고 지금 왜냐하면 그래야 또 보도를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출판사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이 출판사에서 이번에 보니까요. 분량은 384쪽 분량이고 28일 날 책을 발행한다. 공식 발행일이 그렇게 저기 돼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이제 두 챕터로 돼 있는데 한동훈의 국민을 위한 선택과 생각, 뭐 한동훈의 선택, 한동훈의 생각 요 두 파트로 돼 있고 한동훈의 선택에서는 계엄 해제 의결이라든지 비상계엄이라든지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실수와 잘못 이런 것까지도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서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어떤 누구와 통화하고 뭐 등등 이런 내용들도 아마 새로운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어떤 본인의 정책 비전 요 두 파트로 일단 나눠져서 지금 책을 일단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이제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요. 그 크게 이제 두 덩어리죠. 그 이제 비상계엄 그 전후한 상황 그때 당시에 누구보다도 생생한 현장에서 그 주역으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지만요. 요새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가요, 뭐 홍장원 한마디에 한동훈이 헷가닥 해갖고 탄핵 반대해서 찬성을 도왔다 이런 가짜 뉴스를 그 메이저 언론사가 쏟아낼 정도로 그때 너무 이제 긴박하게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걸 차분하게 지금 못 보고들 있어요. 네. 그런데 복판의 아주 핵심 당사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두 달여 동안에 차분하게 성찰과 복귀를 통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꼭꼭 눌러 쓴 거거든요. 네. 물론 한동훈 대표가 그 비상계엄 관련된 서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일부는 이거는 내가 아는 팩트랑 좀 다르다. 어떤 게 진실된 팩트인가 뭐 하는 그 논쟁이 벌어질 여지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네. 한 축이었던 한동훈이 먼저 그걸 쫙 써내면요. 그 다른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식의 자기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한동훈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관훈 토론에서 그 비상계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 이재명으로부터 괴롭힘 받은 건 인정하지만 그 과도한 조치였다. 과민 반응이었다. 잘못된 것이다. 해놓고 근데 그 당시에 다시 그때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한동훈처럼 국회 본회의장에 가갖고 그렇게 성급하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시키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 권영세 위원장에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라도 뱉어냈잖아요. 근데 그거는 관훈클럽 그 기자들 예리한 기자의 예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털어낸 거예요. 근데요 지금 다 안 털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꾹꾹 입에 그냥 꾹꾹 해놓고요. 그날 밤에 자신의 어떤 판단과 처신에 대해서는요 털어내질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떳떳하면 털어내야죠. 예? 예, 그런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헌법기관이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처신하고 행동했다. 이게 다 자기 정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한동훈 대표의 그 책은 국민의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박 변호사님 이게 제목이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게 이제 한 대표가 옛날에
대표실에 한 이야기인데 이 책 제목의 의미 가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민 후사죠. 네, 한동훈 대표는 이 선민 후사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네. 그리고 또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또 강강약약의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강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또 위정자 앞에서는 굉장히 약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늘 국민들 앞에서는 정말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런 위정자들 국민들한테 권력을 행사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철학이라는 것은 선민후사, 그러니까 국민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그런 선민후사의 정신이 이 책 제목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뭐 내용을 전혀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그 모든 글과 말을 스스로 골라서 씁니다. 저는 정치인이 또 일종의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이 전문직으로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말과 글인 것 같거든요. 네. 사람들을 말과 글로 움직이는 직업이 이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치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봤더니 이 말과 글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아무 글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치인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말씀 자료라는 것. 제가 군에서 정훈장교였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소개되어 있던데 네. 한동훈 대표가 복무했던 바로 공군 18전비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공군 18전비의 정훈장교로 저도 일을 3년 동안 있었는데 네. 책 속에 그 18전비가 나오길래 반갑더라고요. 엊그제는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는데 당시 한동훈 대표가 법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정훈실에서 일하고 있던 정훈 실장님 장교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뭐 복무할 때부터 박준희를 알았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메일이 오시더라고요. 벌써 줄 서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렇게 그래서 그때 그 인연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정훈 장교 있을 때 뭐냐면 그 장군님의 말과 글을 제가 맨날 썼어요. 그게 이제 정훈 장교가 하는 일이에요. 하다못해 그 장군님의 편지도 제가 씁니다. 네. 그게 이제 정훈 장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말과 글의 수발을 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 말과 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그런 말과 글을 쓰는 사람들 하나씩 두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SNS에 이상한 글 하나 올렸다가 그 문제가 되니까 그게 그 관리자가 잘못한 것이다. 그럼 관리자가 SNS 글 쓰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쓰신다. 말과 글을. 말과 글도 저는 중요하지만 정치인은 말과 글과 넘어서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자, 저는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라는 걸 따져보면 자, 당시에 이제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자기는 대통령이 왜 그걸 내렸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거를 행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했죠? 바로 본인은 가서 이거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행동의 차이가 나요. 그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이 사태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요.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또 국민의 행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걸 해칠 수 있다라는 걸 가장 먼저 판단의 기준으로 두고 행동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권영세는 그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이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 무슨 생각이실까? 그걸 우선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즉 어떤 사람은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대통령님을 위해서 한남동 앞에 가서 시위하고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터져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그거를 막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점이죠. 그래서 저는 저 한동훈 대표의 저 책이 좀 저희 국민의힘 내부와 정치권 전체에 좀 건강한 뭐 토론과 논쟁을 촉발시키는
그런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와 근데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네. 한동훈 책 저 국민이 먼저임돼 있잖아요. 예약 판매가 지금 뭐 교보문고 예스 24 알라딘 여기서요 실시간 베스트 1위에 올랐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예, 그 2위 원래 1위였던 게 그룹 B2B 이창섭이 쓴 적당한 사람이라는 게 1위였는데 예, 이걸 제치고 2시 30분부터 현재까지 예, 실시간 베스트 1위에 등극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야, 그러네요. 실시간 베스트 1위에 올랐다. 그 우리 현장님은 저기 한 권이라도 기여한 거 아직 없죠? 아직 없어요. 예. 저는 뭐 마지막 활용점정이란 말 아세요? 활용점정. 저는 마지막 활용점정이 하는 사람이기 아니, 때문에 근데 그 뭐 신조 부총장님 그 저기 가셔서 사신다 하는데 요즘 네. 인터넷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알아, 나도 아니 그 사람 무시하지 마. 저도 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요. 네. 근데 이게 뭐 보니까 여러 권 주문하면 뭐 카운트가 한 번 된다는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가서 사는데 네. 이 10권 주세요 하면 그건 한 권으로 아, 카운트가 그래요? 되고요. 근데 조금 한 번 사서 또 귀찮지만 돌아서 또 한 번 사고. 사고 좀 줄 다시 서갖고 또 사고 또 사가면 그 동일인 게 확인이 안 되는 이상 네. 그 10권으로 카운트가 되고요. 예. 어쨌건 이게 참 정치인들을 많은 책을 냅니다.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홍준표 시장님도 책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냈어요? 안 모르시죠?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아, 감독님 초광속으로 그 검색 좀 해주세요. 신문 그 광고도 났어요. 광고도 났는데 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예. 무슨 책을 냈는지도 모르고. 아. 저는 주로 정치인들 책 내면 이렇게 뭐 의무적으로 사긴 하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냄비 밑에 뭐 냄비 받침. 뭐 그런 걸로 쓰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또 이게 전문적으로 또 정치인들은 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써주는 분들이 있어서 예. 진짜 자기가 쓰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예. 그리고 뭐 옛날에 저 안철수의 생각 같은 경우는 예. 그 재정 MC랑 하는 이 둘이서 토크를 그냥 그대로 네, 적은 쓴 거예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그 이른바 고스트라이터 대필 작가 두지 않고요. 네. 본인이 직접 꾹꾹 눌렀었고 홍준표 시장도 정치가 왜 그래 왜 이래 예. 그 냈군요. 네. 네. 하여튼 뭐 여러분도 혹시 뭐 가서 있으면 그냥 한번 들쳐만 보십시오. 그냥 뭐 약간 표지가 법서 같은데요, 네, 법서. 들쳐는 보시고 사는 거는 네. 딴 걸 사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거는 국민이 먼저다. 이 먼저 사세요 하시면 돼요. 먼저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한 대표의 어떤 도전을 응원하는 의미도 있고 또 책이 많이 팔려야 한 대표가 또 이렇게 적절한 이게 있잖아요. 이게 군자금이 네, 생기죠. 군자금이 일단 네. 생깁니다. 이 경선할 수 있는 또 돈도 생기고 하니까 아마 또 많이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뭐 콘서트 같은 거 그런 거 하나요? 그런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네. 제가 아는 바에서 아직까지 뭐 스케줄이나 뭐 이런 게 행사 기획 같은 게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음 주 26일에 이제 그게 판매가 네. 실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이 지지자분들 또 당원분들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우리 동료 시민 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네. 얘기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어제 제가 뭐 KBS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그 당원들, 좀 한동훈 대표에게 화가 난 당원들이 꽤 있습니다. 네. 저희 당에. 그분들하고의 대화도 뭐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진솔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모습이 한번 기대됩니다. 이 교보문고에 이렇게 줄을 쫙 서서 이렇게 막 빙빙빙빙 돌아서 한 책을 사는 뭐 그런 장면들 뭐 그런 것들이 또 한번 딱 펼쳐지면 오늘 말이니까 뭐 나경원 우리 의원님께서 무슨 세미나 있는데 국회의원들 한 60명 왔다고 또 사진을 이렇게 냈더라고요. 예, 많이 왔다고 지금 많이 보는 거 왔네요. 굉장히 뭐 입이 아주 그냥 저 김문수 장관하고 네. 중앙에 또 왼쪽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많이 모였는데 네. 사실 저런 모습보다는 책 사러 쭉 기다리는 그럼요. 이 국민들의 모습들 네. 그런 게 아마 국민들이 비춰지면
또 저분들도 또 책 사러 오지 않을까라는 당연히 사볼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 대표님도 꽤 많이 아마 사주실 걸로 그렇게 또 기대를 합니다.